재민방송 궁금한 뉴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가장 궁금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재민일보 고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4.3이 제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추념식이 축소돼 진행된다 하는데요. 제주의 4월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예요. 제주에서도 뭐 아름다운 시기를 꼽을 때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아픈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주 4.3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는 이 가슴 아프도록 시린 이 제주 4.3에 대한 좀 같이 모여서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좀 축소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매년 뭐 유족들 몇 분이 참여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원래는 몇 분이 오시는지 미리 다 알게 됐어요. 네. 예, 150분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족회 차원에서도 65세 이상은 이제 참가하지 않도록 이제 네. 조금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셨는데 저희 72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4.3을 직접 경험을 했거나 네. 정말 바로 이제 희생된 분들이 이제 바로 가까이 계신 뭐 네. 1세대 분들까지도 많은 분들은 참석하기가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안 열릴 수도 있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뭐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는 좀 5명 이상은 좀 자제를 해라라고 네.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들 그래도 4.3으로 희생되신 분들을 이제 모여서 기리는 행사마저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네. 것 때문에 3.1절 행사 수준으로 축소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좌석 간격을 2m 간격으로 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격리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리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지금 70주년부터 계속 오셔서 제주 4.3 해결을 위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네. 계시거든요. 네. 제주의 봄은 이제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추념식이 작아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 4.3을 생각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 홈페이지에 이제 온라인 추모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도 헌화를 했습니다. 네. 헌화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분들이 가서 마음을 이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4.3 평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이제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 추모 공간이 있어요. 온라인 네. 추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찾아서 사이버 참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 교육청 같은 그 기관들에서도 네. 이제 배너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곳들을 좀 확인하셔서 좀 동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이보가 그 4.3에 관련해서 네. 30년 전부터 탐사보도 형식으로 계속 기획 기사를 내고 있는데 네. 벌써 4.3은 말한다. 연재 시작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어요. 네. 그 매번 새로운 기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한 해의 4.3 사업의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을 좀 다뤘습니까? 저희들 4.3 기획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네.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음.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네. 이게 저희들은 아까 30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4.3은 말한다가 시작을 한지. 근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던 게 저희들 이제 2018년 4.3 70주년 전후로 좀 달라졌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4.3 70주년 이전까지는 그 제주 4.3이 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사건이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알리는 네. 그런 쪽에 굉장히 무게가 많이 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하라, 국가도 제대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목소리에 힘이 많이 실렸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도 4.3 70주년의 뭐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네. 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역사 인정이 됐고 세계화의 한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것. 네. 그러니까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이제 정명찾기. 네. 제주 4.3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하는가. 음. 그리고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가 배보상 문제거든요. 네. 그 희생자들에 대한. 근데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4.3 특별법 네. 개정안이에요. 그 개정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딘지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세대 전승 부분을 다루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네. 세대 전승 같은 경우도 원래는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질 못해요. 네. 저희가 교과서, 국정교과서에 제주 4.3을 바로 넣는 그런 작업까지도 다 했는데 네. 애들이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 4.3 교육을 하는 부분까지 이제 저희들이 꼬박꼬박 좀 챙겨서 이런 네.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올해 제주 재민일보의 4.3은 말한다 기획기사는 재민일보 사회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4.15 총선 후보자들이 그 앞다퉈서 4.3을 언급하고 있을 만큼요. 네. 제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4.3 진상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16년 만에 추가 진상 보고서 1권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정부의 진상 보고서가 나온 게 지난 2003년이에요. 네. 또 그 추가 작업, 그러니까 추가 진상 보고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한 작업의 첫 네. 결과물입니다. 네. 16년이나 걸릴 일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정보 보고서가 총론적인 내용을 다뤘던, 음. 이제 저희들 5.18도 알잖아요. 네. 5.18은 진상 보고서가 없어요. 네. 하지만 4.3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보고서는 이제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다루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 호흡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네. 게,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추가 진상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네. 마을별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희생자 신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 작업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됐고 추가 네. 보강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네. 있었는데, 이게 또 2016년 12월까지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고서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해야 하느냐라고 네. 고민을 했었는데, 네. 2018년에 들어와서 이제 10월 정도 됐을 때요. 네. 이제 추가 진상 조사를 담당할 조사 연구실을 설치를 합니다. 네. 4.3 평화재단 내에. 그래서 그 조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집필팀이 꾸려졌고요. 네. 일권 작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속도를 붙인 네.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제주도 12개 읍면 네. 165개 마을에 대한 그 실태 전수조사를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했는데, 꽤 구체화됐군요. 예, 집단 학살의 시기와 네. 장소, 네. 그리고 피해 규모, 음. 수영인 행방불명 등에 대한 게 음. 구체적인 사상 피해 실태를 담았습니다. 네. 네. 뭐 수영인 같은, 저희들 생존 수영인이 벌써 90대가 됐거든요. 네. 뭐 어저께, 그러니까 2일날 저희들 생존 수영인들이 네. 다시 이제 재심 청구하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네. 연세가 90세, 91세. 그렇군요. 그리고 군사 재판만이 아니라 일반 재판을 받고 네. 수용을 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네. 네.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았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도표만 198개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왔군요. 이런 자료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했지만 네. 이게 정말 눈에 두드러지는 아마 네. 그런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네. 50명 이상이 집단 학살 사건, 이상이 집단 학살된 사건 26건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갖고 있는 응어리가 크다라는 점을 네. 이제 확인을 다시 했던.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위원회가 확정한 행방불명자가 네. 3,610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추가 진상조사 그 보고서에 보면 4,255명, 그러니까 645명이 더 확인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꼼꼼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4.3 추가 진상 보고서까지 나왔다는 얘기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